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파이팅 넘치게 네. 이끌어주실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제 마음만은 파이팅이 넘치는데, 야, 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요. 재테크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랭킹을 오늘 화려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준마렐라 랭킹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편의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성금 씨는 편의점에서 무엇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아, 저 매니아입니다. 저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너무 저도요. 좋아해가지고요. 삼각김밥. 네, 심지어 저는요, 삼각김밥도 그냥 안 먹고요. 그 삼각김밥 뒷면에 보면 맛있게 먹는 법이 제조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삼각김밥이 맛이 달라요. 오. 똑같은 참치 마요네즈지만 뭐 기흥구에서 있는 참치 마요네즈와 하남시에 있는 참치 마요네즈가 오. 맛이 대단하네요. 다릅니다. 야, 오, 전문가네요. 야. 삼각김밥의 전문가. 야, 저 그렇게 디테일한 그러니까요. 면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역시 그렇죠? 미식가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자리하시죠. 네, 오늘 또 새로운 미인여 분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네. 매주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 주실 김민주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퍼스널 파이낸셜 컨설팅을 하고 있는 ING 생명 부지점장 김민주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발음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저 발음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제가 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편의점에서 뭐 줄여 드시나요? 커피? 커피요. 편의점 커피. 편의점 커피가 저렴하지요. 네, 그렇죠. 끝인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프닝에 말했던 네네. 요즘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도시락은 도시락.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또 럭셔리하세요. 또 네네네. 얼마나 재테크를 잘 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자, 오늘 이 골드미스를 위한 재테크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주제가 그 골드미스를 비롯한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그걸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일전에 골드미스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다. 해본 적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해본 한번?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살짝 언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골드미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볼 텐데 네. 이 골드미스 혹은 미혼 여성들이 재테크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왜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골드미스가 네. 재테크를 해야 되냐. 그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일단 미혼 여성분들은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 지금의 생활을 충실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것에도 가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목돈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소비 패턴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미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소비 패턴이 좀 과감하신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끼리의 골드미스 정의 한번 내려보고 가는 거 어떨까요? 골드미스. 네. 서지 씨는 골드미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드미스, 제 주변에 골드미스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방송하는 친구들, 늦게까지 시집 안 간 친구들 참 많은데. 그러니까 노처녀의 다 좋은 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이 골드미스의 기준은 경제력인 것 같아요. 경제력. 왜냐면 남편 없어도 남자친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예. 뭔가 당당한 노처녀. 그렇죠. 당당함.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300 이상 버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시집은 나이가 차는데 안 가던 못 갔던 간에 경제력이 있으면 골드미스고 경제력이 좀 떨어지면 노처녀다. 뭐 그런 말씀을 돌려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냥 노처녀 하면 예전에 좀 어감이 안 좋았잖아요. 네. 노처녀 좋지 않잖아요. 골드미스로. 저는 좀 부드럽게. 골드미스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처녀라 함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몸에서 꿈틀꿈틀 거리시는데 잘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골드미스는 네. 나는 결혼은 필요 없어. 뭐 아까 성금 씨 말대로 남자친구 있어도 평생 혼자 살아도 행복해. 이런 분들은 좀 골드미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기겠다. 나만의 삶을 즐기겠다는 스타일. 우리 부지점장님은 골드미스신가요? 아니면은 뭐 준마렐라신가요? 골드미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럼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쏙쏙 들어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본인의 네.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진짜 오늘 주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제 스스로 골드미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드미스 재테크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준마렐라 분들을 위한 재테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준마렐라란 우리 프로그램이 준마렐라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느 여성분들이 다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시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드미스도
재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예비 준말렐라. 네, 그럼요. 그렇죠. 제 주변의 골드미스들을 보면 정말 소비 패턴이 진짜 좀 과감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목돈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필요하시죠. 예. 그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나본 미혼 여성들 분들 그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면 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 돈 관리를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그 스스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있거나 뭐 여행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단기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고 네. 소비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단기적이라 하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 막을 수 있어. 뭐 이 정도의 그렇죠. 짧은 시간 예. 생각하신다는 일단 카드 거죠. 뭐 저에게는 또 할부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저축 계획이 서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축을 이제 하긴 하는데 저축을 함에 있어서도 결혼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계세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목돈 자금이 필요한 결혼이라는 그 인생의 큰 행사가 있지만 사실 결혼은 인생을 살면서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한 잠깐만. 이거 좀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관점이죠. 네. 그 목적지가 아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결혼을 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서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미스 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건 어떤 깊은 뜻이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글쎄 저도 좀 골드미스 생활을 나름 즐길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을 또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관점을 지금 말씀해 네. 주셨고 이 골드미스랑 보면 골드 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사실 남자들도 결혼 전에 네. 뭐 장기적인 재테크는 없거든요. 뭐 카드값, 술값이 많이 나면 이거 다음 달에 막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위험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계속 설명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목돈이나 그런 재테크가 필요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은근히 결혼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골드미스 분들이 이 결혼을 놓고 또 준비도 하지만 준마렐라가 된 후에 그것도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걱정이 되는데 요즘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연말 결혼 나옵니다. 목적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네. 또 뭘 위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소득이 있으실 때 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누리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각종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좀 누릴 수 있으시는 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요? 그렇군요. 금융사에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네. 어떤 네. 혜택들이 있을까요? 보통 금융사에서 뭐 여러 가지 연말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혜택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미스들을 위한 뭐 할인 뭐 이런 뭐 상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가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미스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들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시는 이제 과정에서 급여 이체 통장을 네네. 주거래 통장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주거래 은행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하고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그래서 급여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각종 자동 이체 항목들을 집중을 시켜 놓으시면 네. 예, 바쁘셔서 혹시나 이렇게 깜빡하실 수 있는 그런 공과금이라든지 핸드폰 요금이나 카드 비용, 카드 값이 네. 자동으로 이제 이체가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체가 돼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주거래 근데, 은행이 있어요. 부지정자님,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저는요, 이 자동이체가 너무 슬퍼요. 자동이체요? 네, 자동이체 이 네 글자가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뭐 제 신용을 위해서 달달이 알아서 빠져나가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나중에 통장 정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을 좀 뽑으려고 돈을 딱 했는데 잔고가 없대요. 그렇죠.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그렇게 되죠. 분명히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잔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음 씨 편의점 그만 다니세요.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근데 저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네. 주거래 통장이라고 우리가 주거래 통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연 주거래 은행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성금 씨도 궁금하셨잖아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이 주거래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로 나가는 통장이 주거래가 되느냐. 그렇죠. 맞죠. 굉장히 헷갈리죠. 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주거래가 1번이고요. 거기서 자동이체가 되는 우리가 고정금리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빠지는 것이 주거래 통장의 주거래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말 그대로 주로 거래하시는 그렇죠. 예, 은행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월급에 들어온 건 여기다 해놓고 다른 데다 이체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체해서 막 뭐 성립처럼 뭐 피자도 사 먹고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주거래가 되나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많이 게 쓰는 예, 그렇죠. 입출금이 잦은. 입출금이 예. 잦은 통장이 근데 제 주거래가 생각에는요, 되네요. 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한 통장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맞습니다. 주거래은행을 활용하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네. 나눠져 있는 걸 모아서 하나의 그렇죠. 통장으로. 네, 나가는 통장과 들어가는 통장을 한 그렇죠. 군데로. 역시 서진 씨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줘. 정리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는 것 말고도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중에는 그 카드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그 지주사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네.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가상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고객을 지키려는 금융사의 마케팅이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하시면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또 신용관리도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신용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신용관리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요. 맞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신용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관리 물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 있죠. 네. 공과금이라든지 그 휴대폰 예, 휴대폰 요금, 네. 카드값 이런 것들은 연체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주거래 통장에 급여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라고 한 게 그게 이제 신용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대출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잠깐 쓰고 갚아야지 하는 생각에 현금카드나 현금카드가 아니라 그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예, 현금 서비스. 네네. 현금 서비스나 뭐 리볼빙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보다는 네, 그 마이너스 통장. 예,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보다 나은 것은 사실 정액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시는 것보다 1% 정도 예, 좀 나은 이율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을 관리를 해서 그쵸. 예, 돈을 빌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그쵸, 네, 그쵸. 가장 예, 좋은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정리를 쭉 해보면은 네. 일단 핸드폰 요금, 네. 그 신용카드 쓴 요금 요금 같은 금액은 이체를 하면은 내 신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현금이 필요하실 때, 급전이 필요하실 때는 현금 서비스를 받지 말고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렇죠. 이런 대출 받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있죠. 지인에게 잠깐 빌리십시오. 지인이 없다라면은 부모님. 네. 자식이 있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안 빌리는 거겠죠? 그럼요. 네, 좀 맞습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소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더 덧붙이면 네. 그 대출을 이제 혹시 그 불가피하게 이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얼마의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 다음에 네. 대출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금 씨. 네. 우리 성금 씨는 골드미스가 맞나요?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이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미스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나요? 네. 그렇군요. 엉금엉금 가고 있어요. 그럼 성금 씨의 경우에는 네.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어떤 게 좀 애로사항인지 궁금해요. 저는 어떤 사실 부분이 오늘 선생님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침부터 되게 설레었어요. 왜요? 왜냐면 제 가장 재테크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 네. 은행 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큰 고민입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가는 은행이 있거든요. 동네 은행 같은 경우는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로 얼굴이 익잖아요. 그렇죠. 저는 얼굴이 익다 못해 정말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상품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넣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요즘 한 3년, 5년, 10년 이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3달, 4달, 5달. 3개월을 간 적이 없어요. 꼭 그 한 달, 3개월. 뭐 그리고 요번에 또 뭐 이렇게 뭐 주택 청약 이런 네네네. 것도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 근데 그래서 그게 왜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할수 돈이 있을 것 있으니까 같다? 돈이 있으니까 나도 재테크를 해야겠다 했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빼? 이걸 깨야겠다. 그래서 딱 깨고. 그래서 제가 주택 청약만 한 10번을 깼다 넣었다 아이고. 했고요. 그리고 청약 뭐 이런 것도 막 넣었다 뺐다 그럼 은행을 성금 씨가 그렇게 계속 넣으시는 이유는 사실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그럼요. 있으니까. 처음 목표는 그렇죠.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성금 씨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성금 씨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 예, 왜냐하면 지금 딱
들어보니까 목적이 없으신 상태에서 저축을 시작하셔서 그렇습니다. 목적. 네. 그래서 목적이 저축을 좀 할 때는 뚜렷해요. 저축을 시작할 때는 이게 다 모였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예를 들면 뭐 적금을 부었는데 뭐 이게 만기가 되면 유럽 여행을 가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차량 구매를 하겠다. 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딱 그렇죠. 필요하다는 예.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뚜렷이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떤 좀 이렇게 중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것부터 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게 다 모이면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예, 정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렇군요. 그래요, 성금 씨. 그 네. 친구들과 고기 뷔페 한 달 동안 무지하게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돈을 모으세요. 그럼 목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금 씨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랭킹을 준비했는데요. 좀 마음을 단단히 우리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골드미스 분들이나 집에 계신 준마렐라 님들이신데 내 딸이 골드미스다 이러신 분들은 좀 필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네. 오늘 랭킹의 주제는요. 골드미스에게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 빠밤. 골드미스에게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 네. 뭐라고 여러 생각하세요?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골드미스 분들이 재테크를 안 하실까봐 걱정이 돼요. 안 하실까봐. 사실 필요한데, 필요한데 좀 안 필요성을 할까봐. 많이 못 느끼고 있어서 안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결혼 때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준비로 인한 목돈 그렇죠. 마련. 그래서 좀 재테크 필요하지 않을까. 성금 씨는 지금 목돈 얘기하셨잖아요. 네. 방금 전에. 목돈을 지금 준비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자금이죠. 자금? 요즘은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결혼 자금은 준비가 되는데 남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 사실 그렇다면 우리 부짐정량님 같은 경우는 남자도 준비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살짝 들어요, 있죠? 이렇게 뵈면. 근데 지금 재테크를 하고 계시겠죠, 물론. 그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 자금? 결혼 자금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러니까 네. 결혼한 이후에도 제가 가지고 있을 그런 비자금이라든지 그런 목돈 네. 그런 거와 그리고 노후 준비를 노후 준비. 노후 준비까지. 중요하네요. 예.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뭐 남성들 같은 네. 경우는 뭐 결혼 전에 골드 총각일 때 자금을 만드는 이유는 친구와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어서 그렇죠. 시원하게 어디 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이런 게 좀 컸는데 네. 우리 골드미스들은 궁금합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골드미스에게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 4위입니다. 네. 시집 가려면 가꾸고 꾸밀 돈이 필요하니까. 역시 뭐 결혼이 1인, 이유네요. 4위네요. 그렇죠. 예. 결혼 이유가 있네요. 결혼이에요. 자, 3위 보도록 할게요. 네, 3위 한번 네, 발표해 3위. 나중에 돌봐줄 자식이 없으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뭐 그냥 혼자 사신다. 이건 굉장히 좀 잔인한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말 혼자 사실 거라면 사실 노후도 생각을 하긴 아니 해야지. 근데 네.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근데 좀 당황하셨는데 지금. 근데 오늘요, 흘리시고요. 너무 랭킹을 좀 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요, 네. 우리 골드미스 분들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나태하실 수 없어요. 더 이상 건어물려가 되실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재테크를 해서. 그래서 좀 강하게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위는 뭘까요? 자, 2위, 1위 더 독합니다. 네. 독해요? 네, 피눈물 흘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은행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2위, 병보다 더 무서운 병원비. 내가 대비해야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책임져야 되니까 아플 때 병원비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일단 네. 뭐 진짜 잔인합니다. 그렇죠? 골드미스 다들 나 탈출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집 없으면 어떡하나. 실버타운 내 돈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고 아우 아프면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내 병은 내가 고친다 뭐 이런 거고요. 1위 기대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1위는요. 돈은 곧 힘. 돈 없으면 초라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좋네요. 뭐 이거는 사실 골드미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1위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지금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맞아요. 가려고 그러니까 시집 가려고 목돈을 네. 준비하시는 거는 재테크 뭐 하나 드시면 될 것 그쵸. 같고요. 기간 정해서. 네. 그리고 뭐 아프니까 병원비 같은 거. 병원비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험 네. 같은 보험이죠. 상품을 맞아요. 하나 들어오면은 네. 이 병원비도 좀 믿음직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초라한 네. 내 모습은 돈 많은 뭐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힘듭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노후 준비, 그다음 뭐 병원비 얘기가 참 가슴 아프게 와닿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사람이 살면서 아프고 다치고 죽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면서 있을 이런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재테크를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네. 돈을 아무리 잘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집도 못 가는데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부담 드리면 안 되니까. 슬퍼라. 네. 그래서 일단 보장성 보험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이제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무조건 해보는 게 시작이겠군요. 그렇죠? 예, 일단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아보시기는 좀 많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렇죠. 처리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적인 분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상품을 또 선택해서 해야 되니까요.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골드미스들 하면은 이 최고의 적, 골드 총각 포함입니다. 네. 이 골드들의 최고의 적들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맞아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 미래는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 정도입니다. 그럼요. 야, 이건 좀 비싼데 다다음 달에서 막으면 되겠다. 뭐 이 정도가 최고이기 네. 때문에 이 골드미스들의 카드 사용, 이 카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활을 했었고요. 그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도 저축을 하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카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번 달에 카드를 쓰고 다음 달에 급여날이 되면 카드 값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또 돈이 없으니까 또 카드를 쓰시게 되고 네. 계속 이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카드는 좀 만약에 그거를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그 체크카드를 좀 체크카드로? 이용하시면서 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그런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카드 선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각종 그 생활 패턴에 따른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서비스가 어떤 게 되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외식이나 주유나 쇼핑 이렇게 다 따로따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네. 이 골드미스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타까운 게, 네. 이 신용카드도 있잖아요. 내가 썼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결하는 게 맞는데, 네네. 이게 준마렐라 분들은 보통 남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카드를 썼지만 둘이서 갚는 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준마렐라는 혼자 갚아야, 그 골드미스는 혼자 갚아야 돼요. 네네네. 이 신용카드에 좀 유념할 것이 것들, 있다면 그렇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 시 미리미리. 유념할 것들 진짜 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은 할부 쓸 때는 내 돈으로 쓴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네네. 그냥 남의 돈으로 왠지 공짜로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무이자 할부 되는지 확인을 꼭 무이자 해보셔야 할부.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할부를 하시면 그 소비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소비를 하시게 될 때는 할부를 이용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휴가 잘 돼 있어서 좀 더 이율이 좀 낮은 그 할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상품들 그러니까 그 카드를 한마디로 이용하시는 게 꼼꼼하게 체크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냥 그렇겠지 네. 하고 하는 것보다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네. 이 외에 재테크할 때 우리가 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네네. 저는 그 본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좀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수익률 100% 이상을 보장하는 거는 제 자신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좀 외모에 화려한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나보다는 네. 좀 더 내실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골드미스의 네.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 부지전량님 이 마지막으로 경제 전문가로서 네. 짧게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뭐 준마렐라 분의 자식이 골드미스 있으면 그럼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골드미스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그냥 당장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리고 은퇴 이후의 계획까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세워보시면 본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해보는 그런 플랜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 골드미스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희망을 갖고 바로 오늘 한번 몸을 그렇죠, 움직여서 그렇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시간 저희 방송 딱 끝나면 은행 딱 가시면 맞겠네요. 그렇죠. 좀 한가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얼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재테크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네. 어떠셨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가 후회가 되냐면요. 골드 총각 때 이렇게 살지 말걸. 그렇죠.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골드미스 좀 누려볼 걸. 더 즐겨볼까? 알겠습니다. 네, 자, 주말엘라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